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처럼 미국도 20% 오르고 일본도 20% 오르고 홍콩도 20%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10%가 빠져? 그럼 10년 동안 만약 이렇게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급등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떨어졌던 홍콩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부의 정책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근데 금투세는 과거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증시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기 위해선 대표님. 라이시였어. 대표님 뭐 하세요? 우리 백조님들. 사실은 유튜브를 최근 몇 달 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백조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처음 했을 때, 그때 이제 약간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이렇게 구독자님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인을 부를 때 애칭 있잖아요. 우리 애기, 우리 허니, 우리 오렌지, 이런 식으로 애칭이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라디오나 이렇게 유튜버 분들 중에는 이렇게 구독자나 애청자, 청취자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백조의 꿈이 있어갖고, 우리 백조님들 이렇게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백조가 그런 뜻인 거라는 거 알 것이고요. 나 못 들어봤는데, 제가 최근에 언급을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백조님들 할 때 이 백조가, 물론 동물 백조가 아니고, 백조의 꿈을 꾸는, 백조는커녕 100억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런 말 있죠. 꿈에는 세금이 없다. 꿈을 꾸는데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내고 금투세를 또 앞으로 낸다고 하는데 꿈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조의 꿈 실컷 끄시고요. 그래서 제가 백조님을 안고 있냐면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제가 월요일 날 유튜브 마감을 하고 지금 화수목 3일이나 못했습니다.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죠.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간이 약간 바쁘기도 했고요. 더 중요했던 건 목이 좀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건대 할 때까지는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강의 연습도 하고 해야 돼서 더 목을 되게 보호했었는데 이제 또 끝나고 나니까 좀 약간 후유증인지 목이 좀 컨디션이 원래 안 좋았는데 빨리 낫지를 않네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또 더 중요한 목소리를 써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목을 이렇게 좀 자제시키느라고 화수목 3일이나 유튜브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녹화를 한번 하면 금, 토, 일 3일이나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감 방송을 하는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뭐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응원을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 대강당이 자리가 꽤 있기 때문에 합창대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밸런스 합창단 공연을 건설회관하고 요번 건대 강연하고 2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나 진짜 이 합창의 소리가 너무 좋다. 또 밸런스 합창단 말고도 15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해 있습니다. 여성 합창단 6팀, 그리고 남녀 혼성 합창단 6팀, 그리고 실버 합창단 3팀에서 15개 팀이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 합창의 소리를 듣고 싶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양한 합창단이 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음악회죠, 한마디로. 15개의 팀이 2곡씩 30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고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아쉽게도 서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전 근처에 사시는 분들 또는 서울에서 나 카이스트 한번 학교 구경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정식 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곡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아마 한 12시 반부터 한 5시 이렇게 한 4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밸런스 합창단 응원도 오실 겸 그래서 저희가 노래할 때 더 큰 박수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힘이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조님들 사랑해요. 맞아.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오셔야 돼. 왜냐면은 제가 대전 분들을 뵈러 2주 후에 갑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카이스트의 합창대회 때문에 가지만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은 광주 강연회, 그리고 일요일은 대전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저와 오상강고검님, 몽당연필님, 로켓님 이렇게 4분이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연을 지금 10월, 11월, 12월 한 달에 한 번씩 4분기 동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광주 강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광주를 갔었고 이번 11월에도 다다음 주 토요일 날 갈 건데요. 다다음 주 일요일은 로켓님이 담당하고 있는 대전에 하러 갑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다다음 주 일요일은 대전에서 로켓님과 저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전 카이스트에서의 합창대회,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광주 강연회, 일요일 대전 강연회, 더불어 오상환 고모님과 몽당님이 하는 대구 강연회, 부산 강연회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고정 댓글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감 방송은 제가 월요일 날 마감을 했었는데요. 월요일 날은 좀 지수가 이렇게 좋게 올랐었는데 화요일 날 하루 더 오르고서는 좀 3일째 또 음선이 나와서 제가 월요일 또는 화요일, 수요일까지만 해도 2600이 중심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말들을 했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2600을 벗어나서 지금 2550 살짝 깼습니다. 그래서 2500까지는 아직 좀 여유가 있지만 2500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2550은 살짝 깬 굉장히 좋지 않은 차트죠. 이런 차트가 역배열 차트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현 지수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과 121선만 역배열이 안 되어 있지 거의 완전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없는 차트. 이 차트가 힘이 세지려고 했다면 2600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2650 또는 2700까지 갔어야지 힘이 굉장히 센 건데 지금은 힘이 굉장히 약한 거다. 야, 너는 떨어지면 약하다 그러고 올라가면 세다 그러냐? 당연한 거죠. 추세 매매에서는 올라갈수록 힘이 세다고 말하는 거고 떨어질수록 힘이 약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차트는 좀 힘이 많이 약해지는 차트,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어젯밤 미국 증시가 빠졌고 오늘 일본 증시도 빠졌기 때문에 뭐 글로벌 수준상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막 4%씩 빠지고, 그리고 매그니피션트라고 일컬어지는 M7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다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도 억울하고 아쉬운 건 계속 있죠. 왜냐면은 올라갈 때 비슷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비슷하게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못 따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증시가 남아날 수는 있을지 계속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열악한 거래소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백조님 그래갖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구나. 안 웃겨요? 지금 백조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안쓰러워.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거든요. 좀 우리 백조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바짝 들을 수 있도록 좀 코스피 거래소 지수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수그리고 있어.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면 거래소 지수와 별다를 바는 없지만 이번 주는 그나마 어제는 거래소와 코스닥이 좀 색깔이 달랐었죠. 어제는 거래소가 빠졌지만 코스닥은 플러스 양선 전환을 했었고요. 반면에 오늘은 또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하루였고요. 아까 제가 이평선의 위치가 거래소는 거의 완전 역배열인데 200일선과 121선만 거꾸로 완전 역배열이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코스닥은 분홍색이 200일선이니까 코스닥은 거의 그냥 완전 역배열이다. 거의가 아니고 완전 역배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더 안 좋은 이유는 거래소에 있는 금융주들이 좀 선방을 했다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갈림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월봉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거래소 월봉을 보면 이게 월봉이라 그러잖아요. 거래소 월봉 5개월 연속 지금 11월달 이제 시작이니까 11월달을 빼더라도 4개월 연속 음선이 나온 굉장히 취약한 그런 달이었고요. 거래소 연봉으로 치면 지금 거래소는 11월 1일 오늘까지 마이너스 4%가 빠졌습니다. 거래소는 마이너스 4%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5%가 빠졌습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고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금융주들이나 좀 우량주들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글로벌
주요 지수들이 현재의 연봉을 보면 10개월 동안의 연봉을 보면 일단 미국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다우 지수는 10%가 올랐고요. 우리는 거래소가 4% 빠지고 코스닥이 15%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10개월 동안. 근데 다우는 10%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20%가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원래 강해. 미국은 원래 강해? 그럼 아메리카의 미국 말고 다른 나라로 가볼까요? 제가 살았던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15%가 올랐고요. 요즘 신혼여행으로 칸쿤을 많이 간다 그러는데요. 칸쿤이 있는 멕시코는 18%가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아메리카 시장의 상황을 보더라도 미국만 오른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에 우리 뭐 맥주로 유명한 독일, 이거 너무 무식한 말 같은데. 그래도 독일하면 맥주 아니야? 맥주로 유명한 독일 올해 어떻게 됐냐면 13%가 올랐습니다. 13%. 러시아. 지금 현재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는 6%가 올랐습니다. 전쟁이 있는 러시아가 6%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위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로 유명한 덴마크는 연중에 29%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만들면서 5%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인데요. 이스라엘 전쟁 중인 올해 10개월 동안 17%가 올랐습니다. 야, 그럼 아시아를 한번 봐. 아시아에 일본은 현재까지 13%가 올랐습니다. 대만은 올해 27%. 글로벌 지수에서 아마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대만 지수가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을 25년 이상 했는데 가장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움직였던 나라가 언제나 대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대만에는 TSMC가 있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는데 같은 반도체 그룹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였던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고 또 뭐 아시아의 5개의 룡 이렇게 뭐 같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건 TSMC는 엔비디아 향, 근데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향인데 삼성전자는 맨날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가 TSMC, SK하이닉스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홍콩 항생지수를 보면 올해 20%가 올랐습니다. 홍콩 항생도 20%가 올랐고, 상해지수를 보면 현재까지 9%가 올랐습니다. 호주 지수를 보면 7%가 올랐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가 언제나 같이 비교하는 일본 증시, 대만 증시, 홍콩 증시, 상해 증시, 호주 증시 모두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이 그렇게 오르는 동안, 대만이 20% 이상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거래소는 4%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15%가 빠졌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팩트랑 그 팩트의 이유들, 그리고 또 아예 팩트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분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한 미국 증시, 독일 증시, 캐나다 증시 또는 아시아 전체 증시가 굉장히 올랐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100명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한테 물어봐도 글로벌 증시 각 주요 국가들, 특히 아시아의 우리나라의 주변이 어느 나라가 있나요? 서쪽으로는 중국, 홍콩, 대만이 있는 거고요.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호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주가가 올랐는데, 지수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졌다는 건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남북 관계랑 금투세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게. 올해만 이렇게 큰 격차가 났지 비슷비슷하게 원래 움직였단 말이죠. 비슷비슷. 우리나라의 문제가 기업의 문제, 뭐의 문제, 투자자의 문제, 뭐의 문제가 과거에는 없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과거에도 있었다고. 근데 금투세는 과거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증시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기 위해선 우리나라 자체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없던 세금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월 오늘 첫날입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가타부타 어떤 결정이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를 되돌릴 수 있는 주식을 오래 참여하다 보면 그 재료 가치의 중요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금투세의 재료는 지금 워낙 큰 재료이기 때문에 빨리 확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나스닥이 떨어지고 빅테크들이 떨어졌긴 했지만 연중 최고점에서의 조정이고요. 지금 금리 인하의 시작점에서 저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가고 조정받고 다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이 세상에 뭐 매일 오르는 주식은 없다라는 기본 가정하에 미국의 조정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시아 전체는 올해 어찌 보면 미국보다 더 올랐다. 미국과 비슷하게 또는 미국보다 더 올랐다. 홍콩 20%가 말이 되나요? 우리 그거 걱정하지 않았나요? 홍콩 ESL에 돈 들어가신 분들 홍콩이 맨날 떨어지니까 홍콩 ESL에서 뭐 넉다운 되고 20%도 못 건지고 그런 분들 되게 걱정하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 홍콩은 급등을 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도 급등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떨어졌던 홍콩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해도 올라가고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또는 중국의 경제 부흥 이런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는 우리 산업을 이렇게 성장시킬 거야. 우리는 이렇게 주식시장을 발전시킬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업 정책 자체가 거래소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올해 다르게 만든 만약에 밸류업 정책이 없었다면 올해 거래소도 코스닥만큼 박살이 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주 등이 굉장히 잘 버텨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2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여전히 연봉으로 봤을 때 다른 선진 증시들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우리나라를 딱 둘러싼 인접국들이에요.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까지 모두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주식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좋은 한 해인데 우리는 억눌려 있다. 근데 그 억눌려 있는 게 그냥 끝날지 한 번쯤 폭발할지 폭발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야 금투세 폐지했는데 또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화 될 거래. 기업 문화가 선진화 될 거래. 그런 거를 제도화 시킬 거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좀 호재로서 작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없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시라는 건 자본시장이라는 건 자본주의잖아요. 좀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게 자본시장이거든요. 자본시장의 핵심이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우리의 의식주 중에 하나. 집값 올라가면 그냥 전 국민이 집 한 채 있는 분은 약간 행복한 수준. 우리나라 집값이 올라간다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 아유 주식시장 망가지면 어때?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 진짜 무식한 소리죠. 왜?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나라의 시총 1위, 2위 기업들이 막 1000조씩 되고 500조씩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꼴랑 지금 300조가 있었는데 저 지금 안 좋아져서 200조, 100조, 50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나?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10분의 1의 재산으로 감해질 것이고요. 거기 다니는 직원들도 계속 명예퇴직이 시작되겠죠. 왜? 기업이 망해가니까. 주식시장이 망해간다는 얘기는 기업이 망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금투세라는 제도가 없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중요한 자본시장,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해법을 내밀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재를 뿌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제도화시킬 것들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제도화 시키면 되잖아요. 금융선진화, 주식시장 선진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당장 코앞에 있는 건 연말까지 금투세라면서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처럼 미국도 20% 오르고 일본도 20% 오르고 홍콩도 20%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10%가 빠져? 그럼 10년 동안 만약 이렇게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소 대형주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는 오늘 삼성전자는 1.5% 지수보다는 조금 강했지만 다시 6만원 밑으로 6만원 이상 회복을 못했고요. SK하이닉스도 슬슬슬 밀리면서 2% 빠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고요. 2차전지의 시총 1위 종목 버텨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흐물흐물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빠졌고요. 현대차, 기아, KB금융, 오늘 신한지주가 5% 오르면서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금융주는 더는 빠지면 안 돼 뭐 이런 시그널 같기도 하고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금양은 2차전지 관련주죠. 신한지주, 금융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금융주, BNK 금융주. 그래서 오늘은 금융주가 보시면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다 금융주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주가 가장 움직임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거래소와 코스닥의 지수 엇갈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대금인데요. 거래대금에 앞서서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월요일날 건대강연회를 끝내고 건대강연회 후기를 두 분이 자발적으로 써주셨다. 그 두 분한테 우리 화장품 세트 10개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두 분을 확정시키고 나머지 한 8번 정도를 선착순 플러스 너무 엉망으로 쓰면 안 되니까 잘 써준, 그 조건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잘 써준 분들로 이렇게 10분에게 화장품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스텝 라인님이 저한테 10분을 정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지된 닉네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링크에 접수가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소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주소로 화장품을 배송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내가 당첨됐구나, 내가 화장품 받을 10명에 포함됐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후기를 좋게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후기를 보면서 야, 나 이세무사 춤은 못 봐도 되는데 강연을 꼭 보고 싶다, 강연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과거에는 우리 유튜브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면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유료 사이트, 저희 회사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터진 건 DS 단석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5,600억인데요. 3,800억 거래가 됐습니다. 올라가면서 거래가 돼서 오늘 단기 매매자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대로 한미사이언스는 올라갔던 거를 다 뺐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는 지분 경쟁에 의한 급등은 사실은 지분 경쟁이 해소가 되면 원위치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의 재료 가치는 실적으로 영향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면 방산이 좋아요. 왜? 전쟁이니까 뭐 탱크를 사야겠지. 이거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로만 끝나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고요. 근데 그 이미지로 안 끝나고 실제로 탱크를 팔고 총알을 팔고 할 때 실적으로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들었을 때 이게 중장기적으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분 경쟁. 내가 1등으로 대주주가 돼야 돼. 지분 경쟁이 붙었을 때 서로 주식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경쟁이 붙어서 주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경쟁이 붙을 일이 없죠. 그런데 지분 경쟁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재료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올라간 게 원위치 될 확률도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차트가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고려아연의 차트입니다. 고려아연도 제가 올라갈 때 이렇게까지, 이게 제가 월요일날 아마 그 말을 했을 텐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시총 탑10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분 경쟁은 끝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지분 경쟁이 끝나면 거의 원위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HPSP는 제가 꽤 좋아하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오늘 갭상승이 크게 나왔고 거래가 좀 터졌는데 음선이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얘는 예스티하고의 특허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나왔는데 야, 원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인 거죠. 탐론 토털 솔루션은 오늘 신규 상장주, 역시 음선 나왔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첫날은 노터치. 나 너무 터치하고 싶은데 그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정도의 타이밍을 좀 보고 들어가라. 그것도 단기 매매만.
뭐 요런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요런 정도까지 보고 등락 현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등락 현황을 보면 400억짜리 상한가, 1000억짜리 상한가. 원익홀딩스는 원익그룹주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원익그룹의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원익IPS 같은 경우 1조 이상이죠. 그래서 때만 되면 이렇게 원익그룹주에서 이렇게 재료 가치가 좀 발생할 때가 있고요. 상승 종목 중에 YG엔터가 있습니다. YG엔터는 계속 말씀드렸던 블랙핑크의 로제, 아파트. 근데 그것도 똑같은 놈이 369가 있잖아요. 369. 안 웃겨? 아니, 그것도 있더만. 아니, 원래 그 막 요즘 패러디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 끼고 까만 모자 쓰고, 아파트 뭐 이런 거 없어? 저 잘 몰라요. 아니, 브루노 마스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제랑 브루노 마스가 같이 하는데 브루노 마스가 이렇게 좀 이 까만 모자를 뒤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막 이렇게 아파트 뭐 이렇게 하던 그 장면이 있는데 뭐 그런 패러디가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게 바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 YG엔터 오늘 8% 올랐고요. 그동안은 YG 플러스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7천억짜리 YG엔터 눈에 띄었고 HPSP 2조 7천억짜리 음선 나오긴 했지만 갭상승의 음선이 크게 나왔고요. 역시 엔터주에 8천억짜리 디어유가 또 디어유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디어유, YG 거기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건 엔터주 관심. 산일전기는 뭐죠? 신규 상장 중은 업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산일전기 업종이 바로 HD현대일렉이나 LS일렉처럼 변압기 관련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대 때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토요일 날 하고 약간 월요일 날까지는 제가 잘 버텼는데 몸도 좀 안 좋고 좀 회복이 필요하고 목 회복도 필요해서 화수목 3일 동안 마감 방송을 못 했고요. 오늘은 금요일 날 이제 마감 방송을 해드렸고 광고 말씀드린 거는 다음 주 토요일 날 합창대회 그리고 응원 오실 분들은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토요일은 광주 강연, 일요일은 대전 강연이 있습니다. 내일은 뭐 하냐고요? 내일은 등산 갑니다. 제가 58개의 명산 중에 이제 7개인가 남았는데요. 내일은 한 방에 2개를 갑니다. 1박 2일로 경남 합천으로 토요일 날 산 하나, 일요일 날 산 하나 해서 이렇게 2개의 산을 1박 2일 동안 등산을 할 거고요. 토요일 날 하는 산 이름은 가야산인데요. 라이씨, 가야산에 유명한 절이 있거든? 네. 혹시 가야산에 무슨 사? 가야사.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리. 가야산에는 해인사가 있습니다. 네. 해인사에 유명한 게 뭐죠? 팔. 제가 좋아하는 팔만. 대장경. 우리나라의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물이 팔만대장경인 건 아시죠? 근데 그 팔만대장경이 바로 해인사에 있고요. 해인사가 있는 산이 경남 합천 가야산인데요. 내일 저는 등산으로 가야산을 가면서 당연히 해인사를 들를 겁니다. 해인사에 들러서 제 주변 우리 가족, 당연히 우리 가족이 먼저니까 우리 가족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동료들 또 우리 백조님들의 건강과 행복과 대박을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연말까지 좀 좋은 움직임 그리고 다음 주 합창대에서의 좋은 성적 이 모든 것들 제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해인사에서 기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물론 짧은 순간이겠죠. 등산하는 과정에서의 잠깐의 방문이니까. 근데 어쨌든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를 저는 첫 방문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좀 가슴이 막 설레요. 그래서 내일 등산도 열심히 하고 1박 2일 잘 돌아와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열심히 마감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 노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백억부가 될 거야. 화이팅!